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종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뭐 HLB, 이화전기, 세종텔레콤 이렇게 할 건데 쉬운 거 먼저 하자. 쉬운 거 먼저. 자, 세종텔레콤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텔레콤이 지금 움직였던 이유가 좀 5G 관련주로 뭐 5G망 구축에 뭐 주가가 뭐 상승했다. 뭐 결론은 뭐 5G 관련주다. 뭐 이런 얘기인데 5G 관련주가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파워넷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민터넷도 있고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5글자짜리가 또 그 하나 있긴 있어요. 뭐 흐름 좋은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뭐 주인공이 얘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큰 흐름에서 보시면은 월봉 뭐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네. 그러면은 주봉을 보자. 자, 주봉에서 그동안 계속적인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거래량이 여기 1월 25일부터 해서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에 보시다 보면은 2017년도 1월부터 2017년도 6월까지 여기에 지금 매물벽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떼고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일봉으로 봐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봤을 때 어떤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시면은, 여기서 일단 정배열을 만들기 위한 거래량이 11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3번, 4번에 걸쳐서 정배열을 만드는 흐름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눌림. 그렇다면 정배열을 만드는 새끼파동의 1차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1차 파동, 눌림. 요게 2차 파동, 눌림. 이게 세 번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가? 하나, 둘, 셋 했다가 내일 먼저 갭 뜨고 위아래로 흔들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한 470원, 500원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정 받으면 끝나냐?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1년선과 2년선의 이평선이 따라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적인 개념상 이게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3차 파동의 눌림에서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 참고해서 매매하시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현재 유통거래수가 3억 5,900만 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아직 유통거래량에 대해서 한 번도 회전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동으로 순식간에 올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려와서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여기에서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얘기하면서 기법들이 하나, 둘, 세 가지가 벌써 나와 버렸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이화전기. 자,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어떤 테마주? 저거 러시아 백신, 이름도 힘들어, 발음도 힘들어. 스푸트니크 V? 스푸트니크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대장주격으로 올라갔던 놈은 누군가? 이트론이죠. 이트론하고 EID, 얘랑 이트론이하고 EID가 세트로 다니죠. 아직 흐름에 대해서 끊기지는 않았다라고는 보는데, 이격이 이미 지금 한번 너무 많이 났죠. 딱 보셔도 거래와 그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이 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대로 해석해도 조정을 한번 받을 타이밍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기간에 조정이 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상한가가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이렇게 와 있죠. 요런 구간에서 더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에 참여하고 뛰어들게 되면은 곧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얘가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그때 다시 갈 때 그 앞전의 흐름을 분석해서 대응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앞전의 흐름에 대한 대응이 끝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냥 매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이화전기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물론 얘도 스티프누크의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냥 차트를 저희 회원들 차트를 한번 띄워 볼게요. 자, 이거를 보면은 좀 해석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저희 회원들 쓰는 차트인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여기 12월 초에 분석을 한번 했었죠. 이거 이제 공시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작전 들어오는 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세력 있다, 최종 목가 380원 찍어놓고 2월 8일 12시 30분에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잡아라 하고, 네모칸이 계속 그려있죠. 사라는 얘기입니다. 사라 그렇게 외쳐놓고 거래량 띄우고, 저희는 내일 380원에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시가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시가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결국 급하게 매집하던 짧게 매집하던 매집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주가가 펌핑을 하는 것이지, 매집이 없고 돈의 힘으로 쓸어 올려버리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아 올려버린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말아 올리게 되면은 그게 한번 빠질 때 외봉으로 쭉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체크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네모칸을 제가 왜 그어놨는지를 이 차트를 계속 한번 쳐다보세요. 눈 빠질 때까지 쳐다보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일단 결론은 뭡니까? 스티프누크, 스푸트니크, 그 관련주에 있어서 지금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매수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HLB. 이 HLB를 보시면은 오늘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탈도 많았는데 결론은 탈이 났습니다. 어떻게 탈이 났냐? 이게 그 리보세라닙, 그게 이제 뭐 그거죠. 뭐 허위 공시했다, 뭐 이런 얘기로 갑작스럽게 이제 뭐 전 종목이 HLB 시리즈가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기술적으로 그러면 얘네가 그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차트를 보면은 다 드러납니다. 얘네가 매수를 돌리고 매도를 돌리는 이 흐름 자체를 분석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앞으로 가서 오늘 2월 16일 갑작스럽게 눈치 빠른 애들이 매도를 부었어요. 그냥 때려 부었어요. 그 다음에 정지가 걸리죠. 정지가 걸린 다음에 거기서 반등 먹을 려는 애들이 10시 39분에 여기서 거래량이 대거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거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쭉 치고 올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거래량 줄여놓고 쭉 치고 올린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 당시에 올렸을 때, 잠깐만요, 이게 펜이, 이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얘가 돈을 써서 쭉 치고 올렸을 때 적어도 여기에서 일부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으면 다시 움직이는 가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는 두 번째 그 방법으로서는 이 오름폭에 대해서 이 중심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조정이 이렇게 나왔어도 다시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일단 깨는 흐름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최대한 지지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깨졌다가 들어올리는 것을 요 흐름 자체가 뭐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사고 싶어서 들어온 것들이 아니다, 다시 털어내기 위해서 들어온 것들이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인위적으로 주가를 호가를 돌려갖고 끌어올린 거로 밖에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호가를 갈 것처럼 만들어놔서 띄워놓고 계속 돌려주면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갈 수 있다는 심리를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좋은 흐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왔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들어와서 이거를 먹고 다시 올라가서 한 번 더 먹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거지.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물량을 여기서 뿌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 흐름은 뭔데? 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일부 희망회로 돌리는 그런 매수에 대한 그런 세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게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들어온 것 뿐이지 이 힘이 강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캔들이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낮아져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추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한 캔들 가지고 다른 해석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앞에 보이는 바와 같이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2019년도 7월달 요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혹시 갖고 있는데 매도가 안 됐다 또는 개물려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여기에서 일부 5만원 선까지는 한 번 더 재차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5만원이 오면은 평단가 조절을 좀 하시던 뭐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올라왔을 때 10만원의 허들을 넘어가면 추가적인 상승이 갑니다. 하지만 10만원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 재차 하락이니까 만약에 5만원대에서 샀어요. 추가 매수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샀단 말이야. 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10만원에서 화끈하게 밀어 올리면은 그대로 보유를 해서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10만원권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방법으로 대응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요런 흐름이 나오려면은 시장에 대해서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분위기가 또 형성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주식이 이 HLB라는 주식에 그런 재료적인 관점이라든지 재무적인 관점 역시도 가능성을 부여해가면서 냄새를 풍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은 10만원의 허들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흐름상은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